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머님들의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떼를 쓰는 아이에 대해서예요. 어머님들은 떼 쓰는 아이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히 굉장히 곤란할 때는 엄마와 아빠가 뭐 마트를 같이 갔거나 아빠와 함께 아니면 뭐 나들이를 나갔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어디를 갈 때 뭐 우리 집 차에서 떼 쓰는 것도 떼 쓰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떼를 쓰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침에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등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기분 좋게 들어오는 아이도 있지만 엄마랑 아빠랑 뭐 엄마랑 이제 등원하면서 아빠랑 등원하면서 정말 많은 떼를 쓰고 아빠는 뭐 들어주기도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다가 번쩍 안아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갈수록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은 떼를 쓰는 걸까요? 특히나 마트에서 조용히 이제 엄마 아빠들은 식재료를 사러 간 건데 아이는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팔고 있는 곳을 보게 됐어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저거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어떤 어머님은 그래 그래 해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계산할 때 싹 빼가지고 또 집에 가서 그거 안 사줬다고 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말 심한 아이들은 아예 마트바닥에 누워서 정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도 눈에 띄게 저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을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낯선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창피해서 빨리 그래 사줄게 하고 막 아이를 빨리 눈물을 그치는 거에 급급해서 가시기도 하고 어떤 어머님들은 주변에서 보던 말던 소리 지르고 너 아무리 그렇게 떼써도 안 사줄 거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떼를 쓰는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맞닥뜨리면 우선 정말 등에 땀이 쫙 나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내 배 아파서 난 아이지만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즘의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훈육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한번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떼를 쓰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모님 모두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 교육은 이렇게 시키자라고 조금 저는 화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아빠도 안 되고 엄마도 이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를 아이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의 모든 것들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아빠는 저녁에 왔는데 아빠는 오늘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아이는 엄마도 다 들어줬으니까 아빠도 들어주겠지 했는데 아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할 수밖에 없고 왜 아빠는 아빠 맘대로 해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떼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떼 쓰는 아이들은 아이가 태생부터 떼를 쓰게 만든 게 떼를 쓰는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리듬 생활을 잡아주고 함께 가느냐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갔구나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주일 동안 노력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이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괜찮아졌나 보지 하고 어머님들이 또 그냥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또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머님들께 그렇거든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5년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렇게 떼쓰는 아이를 좀 고쳐주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신다면 저는 다 들어주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
어머니 앞으로 5년은 이렇게 어머님이 노력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뇌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3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3주 동안은 계속 그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이때는 이거를 해야 돼 라는 것을 아이가 몸으로 조금 이제 느끼게 되는 시기가 3주라고 한다면, 그런데 3주만 그럼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5년을 하세요. 5살이죠 이 아이가. 그럼 5년을 어머니 노력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만큼 온전히 일정하게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해줘야 아이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아이도 충분히 이제는 엄마 아빠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이는 변해 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때를 쓰는 아이의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하면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내 아이 얘기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그 어머님도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처음에 그 원장님의 아이가 6살? 6살, 5살 그쯤 됐을 때 그 아이의 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정 어린이집을. 그런데 아이를 이제 다른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엄마는 어린이집에 이제 일과가 끝나면 아이가 이제 셔틀버스에서 내릴 때 아이를 픽업해서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셔틀버스 내리는 바로 앞에 오뎅하고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내릴 때마다 엄마 나 저기서 오뎅 사줘, 엄마 나 오뎅 사줘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면서 엄마는 내가 그래도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아이에게 이런 음식을 막 사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님도 아이에게는 유기농이나 이런 좋은 먹거리를 좀 먹여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돼. 그 대신 그 대신에 엄마가 그냥 슈퍼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사줄 수 있어. 근데 아이는 슈퍼는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기서 오뎅을 사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와 막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하면서 이제 우는 아이를 막 끌고 가서 슈퍼에서 뭐 풍선껌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이제 엄마를 아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때를 쓰면, 예전에는 슈퍼도 안 들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해주는 어묵 해줄게, 그거 먹어라고 했었다가, 아이가 너무 때를 쓰니까 그러면 슈퍼에 가서라도 네가 갖고 싶은 걸 사줄게, 이제 이게 되니까 이 아이는 내가 여기서 더 때를 쓰면 엄마는 분명히 저기서 오뎅을 한번 사줄 거야 라는 게 이제 아이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를 이제 또 픽업하러 내려가는데, 이 아이가 오늘은 절대 저거를 안 사주면 나는 안 간다며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저기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걸 알 텐데 자기 딸은 이렇게 울고 떼쓰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고 자기 애 하나 보지 못하는 원장네 어린이집에 우리 애 못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어느 날은 아무도 없지 하면서 어묵을 하나 사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거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유치원을 갔다 오는 셔틀에서 내리면 매번 반복하는 이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저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선생님 엄마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절대 사주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는 아이를 한번 굉장히 이 경험을 끝내기 위해서는 엄마가 정말 극단적인 한번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왜 엄마는 거기 있는 음식을 안 사주려고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엄마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소신이 강하다면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사주는 것은 정말 잘못했던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정말 그걸 끊고 싶다면 정말 아이가 거기서 때를 쓴다고 하면 아이를 들어 안아서라도 오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 선생님이면서 엄마인 사람은
아이가 떼를 쓰고 울고 거기에 정말 주저앉아서 울더래요. 근데 원장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 아이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정말 아이를 번쩍 안아서 들쳐업고 집으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울어도 소용이 없고 너 얘기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화를 내기보다는 예전에는 계속 감정적인 부분이 더 올라왔었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고 네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해줄 수 없어. 너가 울고 싶으면 계속 울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이가 막 울고 이제 그치고 엄마가 이제 목욕을 시켜주면서 엄마가 왜 안 사주는지 엄마의 마음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대요. 따뜻한 물에 가장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랬더니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 절대 사주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한 거는 한 달 이상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이도 우리 엄마가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아이는 알게 되었고, 선생님도 그 다음부터 이 아이를 이와의 어떤 부분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독일에 있는 저의 스승님이신 볼프강 선생님한테 내가 이번에 이수가제 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전개됐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윤선영 교수님도 그런 팁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선생님도 우리는 아이에게 안 돼라는 부분을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정말 안 될 때 안 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도 훈육이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많이 흔들려요. 아이가 떼를 쓰거나 아이가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면 한 번쯤은 내가 들어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를 더 많은 선택의 기준들이나 어떤 고집이 센 부분으로 많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어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끔 해주는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TV는 딱 뭐 한 편만 볼 거야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셨다고 한다면 아빠는 아유 애들 뭐 두세 번 편다고 뭐 문제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충분히 엄마 아빠는 아이를 재우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뭐 대가족 시대는 아니지만 가끔은 할머니가 같이 아이를 봐주면서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생각 따르고 엄마 생각 따르고 아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 또 이모도 같이 산다면 이모 생각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엄마의 생각들을 조금 더 따라주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 곳의 아이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만약에 경우에 놓여진다면 집에서 누가 제일 어른으로 우리는 섬길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우리 여기에서 규정을 하자라고 하면 이거 이 정도는 좀 들어주지라는 엄마의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다 괜찮아 그리고 노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좋다라고 하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지. 근데 그건 정말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만약에 불을 가지고 논다고 하면 어머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당장 가서 그 불을 뺏겠지요. 왜냐하면 불이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아빠가 시원한 맥주를 막 마시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그러겠죠. 그게 술인지 모르는 아이는 왜 아빠만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난 안 줘? 나도 줘 라고 한다면 어떤 부모님이 아이에게 술을 권할 수 있겠어요. 그치요? 아빠가 막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면서 아빠가 좋다라고 하면 왜 아빠는 그 좋은 거라면서 나는 안 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담배를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어른들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선을 그어주거나 어떤 기준을 정해줄 때에는
어른들은 정말 3,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게 아이에게 좋고 나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오늘 내 기분이 좋으니까 되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떼쓰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집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알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부모님들은 더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그냥 들어놓고 뗐으면 엄마 아빠는 창피해서라도 사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엄마 아빠가 계속 화를 낸다면 아이는 멈추지 않아요. 제가 훈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는 더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래야 엄마 아빠는 멈추실 거야 라는 걸 아이들은 알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엄마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너가 그렇게 하는 건 너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일관성 있게 한다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확고한 분이구나. 내가 떼쓰고 운다고 해서 들어줄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나를 위해서구나. 이게 좋지 않다는 거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게 필요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5년이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제가 3살 버릇이 여든간이 이 시기에 아이들의 리듬 생활과 습관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아이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우리 부부는 정말 일치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내 아이가 때를 쓰도록 나는 계속 더 화를 내고 그냥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겁나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 뿐이지 엄마가 무섭다고 생각해도 그 아이는 그거를 멈추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 분명히 소리 지를 거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 떼쓰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아이를 그렇게 만든 부모님들이 이거는 내가 아이들을 잘못 습관을 들였구나라는 걸 빨리 눈치채시고 내 아이에게 맞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찾아서 어떤 한계에서 부모님들이 가슴이나 막 우라가 치밀어서 그걸 참지 못하는 그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떼쓰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와 똑같이 싸우기보다는 부모로서 정말 너를 위해서 멈춰야 되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잘 내 아이를 파악해서 신경 써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